자, 오늘은 로널드 레이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몇 주째 계속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오늘은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죠? 로널드 레이건이 사실은 트럼프하고 뭔가 이제 출신 당도 같지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로널드 레이건을 따라하고 있다. 그 이미지를 흉내내고 있다. 둘 다 연예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사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레이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키신저의 수제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키신저 네. 키신저 지금은 쫓겨났다고 하는 키신저의 수제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라치기의 전문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대를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패권에 대한 분할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겼지만 100%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패권에 대한 영역을 분할함으로써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닮아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요. 레이건에 반해가지고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트럼프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을 이해하면 트럼프의 집권 2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됩니다. 우연하게도 처음에 레이건이 이제 카터랑 싸울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훨씬 카터가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레이건이 의외로 이겼고요. 재선을 할 때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무려 50개 주에서 49개 주에서 승리를 하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레이건이거든요. 그 레이건의 인기가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트럼프도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성가면 피터님이 리건이 맞아요? 레이건이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원래 그 전까지는 리건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레이건으로 이제 바꿉니다. 왜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분 1911년 2월 6일생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은 2월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2월생인데. 미국 아니잖아요. 아. 네,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2월에 대통령의 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 2004년 6월 5일 93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외로 정치인들이 오래 살아요. 욕을 많이 처먹어서 그런가? 우리나라에 제일 욕 많이 오래 처먹은 사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예. 네. 욕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1967년부터 8년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고요. 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간 게 미국 제40대 대통령입니다. 1981년부터 89년까지 재선을 했으니까 8년간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네요. 딱 81년이면은. 와우. 예. 그리고 저 중3 때 퇴임을 하셨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937년부터 1965년까지 영화배우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닥 유명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분이 원래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이오와주 디모인 지역방송국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로 스포츠 중계를 하다가 외모가 좀 잘생겨가지고 워너브로드사에 의해서 픽업이 된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된 거네. 네, 정우성 같은 케이스. 네. 정우성은 길거리 아니고 카페에서 픽업됐죠. 분식집 아니에요? 압구정 카페에서. 우리가 한탕 그때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누구랑요? 갑자기 뭐죠? 누구랑요? 압구정 전성 시절에 가는 데마다 그 대표 웨이터들이 있었어. 어디 카페 가면 정우성이 있고 뭐 어디 카페 가면 누가 있고 그런 게 있었지. 좀 갑자기 구처에
자, 통과. 아, 네. 아무튼 예. 저는 정우성이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예. 자, 이 레이건이 이제 배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조금 키도 훤칠하고 그다음에 언변이 좀 좋아가지고 여배우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분 또 굉장히 독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 기지의 부관으로 종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쟁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뭐 싸운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다 하면은 주로 선전 영화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1962년에 공화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에요. 자, 아일랜드계 미국인 누가 있죠? 케네디.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바이든. 아씨. 결이 너무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대요. 워낙 가난했는데 레이건 자체가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좀 활발하고 외모도 좀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인기도 많고. 사교성이 있었다. 맞아요. 왠지 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뭐야? 자꾸 본인을 미국 가서 대통령 하려고 그런다. 왜?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내가 괜히 이방자 여사랑 친한 줄 알아? 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1945년 12월 9일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 하면은 사실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함께 198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한 대표적인 지도자잖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민주계 쪽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거든. 네. 근데 처음엔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또 민주당을 처음에 지지했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쓴 정책은 역대 공화당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단 말이야.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뿌리가 섞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이 누구든 대통령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정책은 이 정책을 뒤에서 이 주물럭주물하는 요즘 말하면 그 흔히 그 그림자 정부 네. 에스템리시들 군산 세력들 요때 세력들이 그 당시부터 말하자면 당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다 섞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부시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오바마하고 클린턴하고 비슷한 부분이 생기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대통령이나 당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몸담았던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다?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21세기 현재의 미국 공화당은 레이건 행정부를 계승하는 정당임을 자처를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흔히 공화당을 지칭할 때 위대한 레이건의 공화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인기가 워낙 좋아져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인기 좋으면 다 우리 편 같고. 그렇지. 그리고 대표 주자 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아주 정치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수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신자유주의 요 부분 이제 송 작가님이 이렇게 쓱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보수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신자유주의 체제를 해서 조금 아이러니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는 어떤 면에서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데 왜 대척점에 서 있냐면은 그러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야 아니야? 라고 구분할 때 정치학에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 본성과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보수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그래서 혁명이나 급작스러운 변화는 나쁜 것이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 더 불완전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의 뜻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수의 어떤 좀 선택받은 교육,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소수에 의해서 정부가 꾸려져야 되고 이 정부가 불완전한 인간을 이끌어야 된다가 보수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의는 뭐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을 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아까는 보수주의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봤잖아요. 하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진,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유주의의 특징은 뭐가 된다? 당연히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도 많으면 안 되고요. 정부가 커도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이게 뭐나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다 책임질게. 그냥 국가한테 맡겨. 이런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니들이 알아서 벌어. 대신은 국가는 제한 없이 니들을 지원해 줄게. 요런 체계였던 거죠. 아이, 너무 그렇게 하면 싼마이 같잖아요. 아, 좀 쉽게 설명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들었을 때는 약간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비슷한 거예요. 원래 보수주의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준법, 아까 얘기한 작은 정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 이거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예요. 큰 정부. 왜냐면 국민들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야. 복리후생에서부터 모든 거를 국가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국가만 믿고 따라오세요라는 게 보수주의자인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니들이 능력껏 벌어먹어.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다수 민중들은 불완전하고 니들의 이성은 그렇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니들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어. 니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마. 대신 선택받은 우리는 스마트한 애들이거든.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돼가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사회? 그렇지. 비슷한 건데 맞아요. 결국 보수주의 정권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얘가 예전부터 부자이거나 정치 가문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원래 보수주의의 시작으로 따져놓고 보면. 근데 레이건은 처음에 가난했단 말이야. 배우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공화당으로 바뀌더니 민주당 출신인데 공화당으로 바뀌더니 철저한 보수주의자가 된 거야. 나는 이 변신부터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린 개념은 처음 그 이데올로기가 출발할 때 인간 본성과 자유를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대한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그렇죠. 드린 거고요. 이게 당연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수정주의적으로 다른 부류들이 이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뭐 엘리트 보수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처음에 보수는 뭐냐면 왕당파였어요. 그쵸? 왕의 권력을 민간 인간이 자영업자들, 돈 번 애들이 장악해서 뺏으려고 했던 게 산업혁명 이후에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내용의 모습이거든요. 게 원래 왕이 지배하고 있던 국가를 국회의원, 의원이라고 하는 돈 많은 서민들이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된 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진보가 먼저 생긴 거고 진보가 그런 방식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들어오니까 왕당파, 왕 밑에서 어떤 과거의 왕권을 나누고 있었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를 진보를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보의 시작이 없었다 그러면 보수도 안 만들어지고 계속 왕권으로 유지가 됐겠죠. 요때가 이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있었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의 얘기인 거고. 영국에서 보수주의가 발현을 했을 때는 1600년대입니다. 그건 이제 네, 초창기. 초창기고 이미 그때부터 그러한 보수주의가 발현한 데는 유태인 상업자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일종의
부의 권력이 왕권을 침탈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니들 앞으로 왕이라 그래서 함부로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80년대가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일 수 있었어요. 왜냐면 80년대예요, 800년대. 아, 1980년대. 예, 그러니까 레이건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예, 이유를 지금 설명을 네. 하시는 겁니다. 이 레이건의 임기가 1981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4년 임기 했잖아. 음. 그리고 1985년에 다시 이 2기. 를 시작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레이건이 해냈던 경제적 변화가 플라자 합의예요.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1985년 일본과 한 플라자 합의. 쉽게 말하면 그때 일본이 신흥공업국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갖고 사실 미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내가면서 미국의 달러를 딸딸 긁어가고 있을 있었거든. 때였죠.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일본한테 미국의 경제가 먹혔을 먹히는 거예요. 거죠. 근데 플라자 합의를 결국은 이제 레이건이 만들어낸 거잖아. 자기 임기 안에. 플라자 합의를 시킴으로 인해 갖고 미국 대 일본의 환율을 절반을 날려버린 거야.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일본 돈을 2배로 늘리고 올려버린 거죠. 미국의 달러를 절반으로 떨어뜨림으로 인해 갖고 그 일본의 자본들이 미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걸로 그 당시에 어려웠던 미국 경제를 살려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플라자 합의는 미국 경제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 합의인데 이거를 레이건이 해놨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이걸 해놨다는 거는 사실상 이 세계 금융 재벌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미국을 지배했던 유태 자본들의 세력들하고 월가하고 손을 잡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어려웠던 불황을 벗어나고 일본 돈을 말하자면 슈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투자로 들어오는 일본 돈들을 가지고 회생의 길을 걷게 되고 고용이 확 올라가는 경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에서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1985년 9월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각국 5개국 주요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이때 엔화하고 마르크화를 확 절상시켜 버려요. 사실은 일본의 이제 침체기가 요때 그렇지.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불황의 30년 불황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말로만 듣던 버블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자기 자산이 2배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그 변화를 못 느끼는데 그렇지. 외국에 나가면 일본 돈이 그 달러보다 훨씬 세니까 일본에서 돈 쓰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돈 쓰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일본 안에 있던 자산들이 집중적으로 유출돼 가지고 전 세계 부동산과 가치 자산들에 계속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돈이 내부로도 밀려 들어오니까 내부에서 돈이 이렇게 넘쳐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 사고. 부동산 사고, 차 주식 사고, 사고, 막 막. 주식 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 유출돼 가지고 이른바 투자 형태로 외국에 떠돌고 있는 돈이 지금도 일본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자산인 거예요. 지금 나가 있는 돈이 2천조 원 이상이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기업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다 투자가 된 거고 여기에서 매년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수익 같은 걸 가지고 사실 지금 일본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최후의 보루가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가 그건데 코로나가 그것마저도 날려먹고 있는 거지. 예? 세상에. 반대로 따지면 당시에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 높고 고용도 안 되고 공장도 못 달리고 일본 자동차에 밀려서 미국의 자동차나 전자제품 회사들이 전부 다 망할 상황이었는데 일본 물건값이 2배로 뛰니까
말하자면 수출 경쟁력이 생긴 거야. 독일 차, 일본 차의 가격으로 안 되던 미국 차가 갑자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경제를 되돌릴 수 있는 원동력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1985년에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거는 본인이 81년부터 그 84년까지 경제를 어떻게 운영했냐는 거야. 막말로. 이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소련하고 그 당시에 이제 냉전 체제였잖아요. 네. 군비 경쟁을 치면 어마무시하게 스타워즈가 이때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건이 웃기는 게 예. 일단 핵은 무서우니까 우리 핵은 그만 만들자라고 선언을 했어. 그래서 서로 핵은 더 이상 그렇죠. 늘리지 않기로 동결 조치를 해놓고 재래식 무기를 겁나 늘려. 그러니까 뭐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늘려요. 근데 이게 단가가 얼마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핵 만든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용이 잘 안 그 말하자면 계약서가 큰 빵이 안 나오거든. 근데 이 큰 빵이 나와야 자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군산 세력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우주 계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당시 80년도에. 우주 계획. 이거는 사실 케네디 대통령이 말만 했던. 그렇지.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천은 못했던. 네. 원래 이제 케네디는 달에 그 식민지를 짓는 게 목표였는데 레이건은 소련이 만일의 경우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해 왔을 때 우주에서 이걸 격퇴하겠다. 지금의 MD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거를 80년대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기다가 어마무시한 천만원적인 돈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했거든. 그 당시에 소련의 미사일을 위성이 탐지해서 지구상 궤도에 떠 있는 레이저로 요격을 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린다. 지금도 못하는 기술인 거야. 근데 이걸 하겠다고 돈을 갖다 처발라 쓴 거죠. 예. 근데 그때 레이건은 되게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 같아. 화성인이 쳐들어오면 소련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돼. 화성인까지 걱정하는 거야. 왜? 진짜로. 냉전 상황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련이 위협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외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스타워즈라고 하는 계획을 통해서 지구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여기다 돈을 처발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방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이게 민생으로 안 돌아가니까 경제는 점점 더 파탄이 된 건데 그렇지.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한 게 일본하고 독일한테서 강제로 환율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탈한 거지. 근데 사실상의 재산을 강탈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나는 일본이 이런 합의를 봐줬다는 봐줬다는 게 게, 이게 뭐 관료들이 뭘 어마어마한 배경을 쳐받지 않았으면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만 봐도 아니 그러면 10년 안에 일본 망합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줬을 거거든. 근데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일본에 있는 관료들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서로 그 위에 있는 수장들끼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만으로 수장도 아니야. 여기는 레이건은 참석도 안 해. 그냥 이건 그쵸, 그냥 그쵸. 경제 장관들끼리 장관들끼리. 만나서 맞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 끝에 모든 경제가 그렇게 무너진다는 게 아니 근데 이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해줬을까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란 말이야. 자꾸 이러면 니네 물건 안 받아. 안 받아? 뭐 이렇게 해버리고 독일한테는 일본 것만 받을 거야? 그때 당시에 일본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일본 돈으로 미국 산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왜 그걸 겁냈을까? 이때 이미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돈이 미국 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일 이 자산을 동결하거나 전쟁 배상 뭐 이런 어떤 빌미를 걸어가지고 통째로 다 뺏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 강하게 강탈할 수 더 강하게 완전히 다 털리는 것보다는 환율 조정해갖고 천천히 빨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일본 버블의 시작일 거란 상상 자체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자신감이 넘쳤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데는 독일밖에 없는데 사실은 독일하고는 약간 종류가 달랐거든. 수출 품목의 종류가 다른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일제 전자제품 하면은 우리도 와 할 때였거든. 심지어 코끼리 밥솥까지 좋아할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반도체의 85%를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요 정도를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 일본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어. 미국한테 덜 팔고 외국에 더 팔면 되지 뭐. 너무 일차원적이었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리고 일본도 문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놓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이 절부가 문제인 거야. 이 돈으로 일본이 뭘 했냔 말이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졸부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계속 풀어주는 거야, 민간한테. 그럼 일본인들도 나쁜 놈이지. 그걸 받았으면 정말 그걸로 갖고 뭐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SOC를 한다든지 이게 이걸 아니라 안 했어. 계속해서 사고 또 팔고 사고 또 팔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10배, 20배, 50배까지 올라가는 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거를 방치를 해버리고 이걸로 한 10년이 가다 보니까 이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사라진 자산들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진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가로 투자됐던 80년대에 지어졌던 모든 일본의 부동산은 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헐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와 재밌다. 이 당시에 부동산 업자로부터 생일 선물로 가게를 선물 받은 호스티스들도 있었습니다. 1억엔 정도 했을 겁니다라고 그 당시 이게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누가 인터뷰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겁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미술품, 예술품 아니 저 페니스 머니가 전 세계를 다 사고 댕긴다고 할 때였다니까. 자,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왜?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때 트럼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업이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갔어. 프라자 호텔도 인수하고 겁나 트럼프 잘 센터도 나갔습니다. 겁나 잘 나가는데 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트럼프가 하고 있던 사업의 기반을 돈질로 뺏어버린 거예요. 트럼프는 너무 싫은 거지. 차이니스 사업 머니가. 망하게 한 게 외놈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덕야청청 자기가 미국 정부하고 짬짬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지돈 별로 없거든. 아버지 돈 조금 하고 그다음에 계속 대출 받거나 동업자들한테 투자를 받아갖고 사업을 한 다음에 빵 튀겨서 나눠 먹는 사업을 했는데 잠깐만요. 네. 자기는 돈이 없는데 동업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빵 튀겨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네. 근데 계속 그분 사업할 줄 아시네. 그분 계속 망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빵 튀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트럼프도 7번 망했어.
송 작가님은 7번이 아닌데 곱하기 한 70번 아니에요? 아, 난 잔발이고. 그리고 나는 트럼프만한 배짱이 없었던 게 트럼프는 망하잖아. 망하면 바로 채권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어요. 너 밀린 돈 받고 싶으면 2배로 빚 내. 빚을 더 줘. 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는 배짱이 있었거든. 근데 난 미안해가지고 한 번 망하면 채권자한테 가갖고 다시 조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 이 얘기를 못 한 거야. 설명이 길어지는 네. 게 좀 구차한. 네. 그러네요. 구질구질하네요. 그래놓고 아무튼. 같이 사업해놓고 자기가 또 다 떠안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팔고 있고 얘들아 그걸 내가 팔았어. 내가 얘들아 우리 완판시켜줬어. 방송하자꾸나. 사은품으로 주고 있고. 직원들아, 상품으로 주고 내가 또 완판해줬어. 택배 싸고 막. 흥분하지 말고 우리 방송하자꾸나.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레이건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후린 건 좋았는데 레이건이 후려준 건 고마웠는데 레이건이 전혀 고맙지 않은 게 막강한 일본 자금을 경쟁자로 끌어들이면서 트럼프를 파산시켜 버린 거야. 그 결국 이제 트럼프가 어차피 계속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면서 이걸 끌어가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거는 나를 청년 시대에 좌절시켰던 나쁜 나라. 그리고 어떻게든 등골을 뽑아 먹어서 이용해야 될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요 시대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뉴욕의 광고판에다가 일제차 사지 말자 불매운동 광고 내고 막 열혈 애국자인 것처럼 막 난리를 칠 때가 바로 요때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프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를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는 자기 하던 사업 투자 분야 부동산의 요직 아주 좋은 땅들을 일본 자본에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지. 딜레마야 따져놓고 보면. 네. 아이러니하다. 하긴 그때 이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일본 자본에 넘어가면서 애들이 다 빡이 간 거고 그래서 영화사들 넘어가고 막 음반사들 넘어가고 와, 이런 거 보면서 소니 픽처스부터 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되게 짓거리인 거지. 똑같다. 맞아.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쥐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와 무섭다. 뒤끝 겁나 길었어. 그럼. 그리고 그 뒤끝을 지금 아주 참혹하게 복수하고 와, 있는 거지. 와우. 트럼프는 그러면은 교훈을 얻었네요. 그렇지. 무슨 교훈이야? 아니 송 작가님은 교훈을 못 얻었는데 트럼프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박이다. 트럼프가 그 정치 인터뷰할 때 앞으로 정치할 생각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난 하게 되면 하겠다. 난 다르게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인터뷰를 했었어요. 80년대. 그 당시에 본인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막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30년 있다 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그렇지. 와우 무서워. 그러니까 뒤끝이 길다는 거야. 자, 레이건 계속 갑시다. 네. 네. 아 이게 플라자 합의까지 가는 바람에 예. 중간이 확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때 사실 그 레이건이 근데 사실 요것도 약간 의아하긴 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치인으로서 경력이 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대선 후보로 부각된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뭐 상원위원장 뭐 이런 거 그거 쭉 거쳐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거 거쳐야 되는데 의회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로 따져놓고 보면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는 뭐 이런 아니 꼭 누구를 지명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보면 경기도지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아니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마찬가지지. 제일 큰 선거구인데. 글쎄다. 글쎄다. 왜냐면 그래봤자 55명밖에 안 되는 데고 경기도는 인구 자체가 1,300만 명이거든요. 아, 훨씬 크네요 경기도가. 어마어마해요. 예. 뭐 그렇다고 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꼭 아무튼 사과하시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정치 경력으로 뛰어들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늘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텃밭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공화당으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에 원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또 해리 트루먼을 지지하는 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아내 낸시를 만난 후에 점점 이제 성향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낸시가 그러면 영향력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이젠하워와 닉슨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 분이 영화 배우를 할 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짓. 네, 전미 영화배우 협회장을 지내면서 영화계 내의 반공운동의 선도주자였대요. 그래서 배우들의 사상을 다 FBI 보고하는 뿌락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메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메카시. 네. 그러니까 1950년에 잠깐 한 4년간 미국을 정말 휩쓸었던 광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때 레이건이 희한해. 근데 민주당이었거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도 이러면 파벌이 민주당이어야 되는데 왜 얘가 공화당 후보가 된지 이해가 안 되네 지금도. 근데 그럼- 너무 소시오패스 같다. 네, 그리고 1964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베리 골드워터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80년도 공화당 경선에서 붙은 상태가 아버지 부시예요. 네, CIA 아버지 국장. 아버지 부시 맞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부시가 사실상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경선에서 이겨버렸단 말이야. 굉장히 쉽게 꺾어요. 굉장히 쉽게 이겼어. 누가 봐도 싸움으로 봐서는 아버지 부시는 국정원장 출신이고, 겁나게 돈도 많고, 뭐 정치적인 캐리어도 많고 이러니까 아들이 국정원 출신이구나. CIA 출신이고. 네, 쏘리. 아무튼 정치적 경력으로 봐서 훨씬 더 부시가 셌는데 부시를 쉽게 이기고 후보가 된 거부터 사실은 일종의 파란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뭔가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튼 근데 이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이었잖아요. 이거 사실 레이건 슬로건이었거든요. 똑같은 거죠. 예,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그거를 트럼프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레이건 벤치마킹 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취임식에서 손을 얹었던 성경도 레이건 대통령 있었던 그 성경이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있어? 응. 재활용 엄청 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이건의 이미지는 굉장히 전통적인 미국을 지키는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은 위대한 국가, 우리 미국이 다시 우뚝 서야 해. 미국인들 여러분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함께 합시다, 뭐 이런. 근데 어떤 의미로 모이냐면은 정말 전통적인 미국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약간 보수주의적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찍었던 영화도 국뽕. 그렇죠. 맞아요. 국뽕이에요. 거의 다. 그 당시엔 공산 반공주의 영화가 대세였어. 그거 배달의 기수 같은 것만 찍은 거지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히트가 될 리가 있냐고 몰라, 출연을 나 하는데 몰라. 모른다고? 배달의 기수는 모를 수 있지. 이게 배달의 기수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요일마다 낮에 방송으로 정규 프로그램이었어요. 국군 영화. 진짜 국군 영화가 항상 나왔어요. 이렇게 매주. 전혀 모르는 척하니까 굉장히 내가 나이 많이 든 것 같잖아. 넌 배달의 기수 알아? 잘은 모릅니다. 예. 국군 영화가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정규 편성. 매주 그리고 또 뭐지? 인기 모르나? 프로였어. 시청률이 꽤 높았어. 모르나? 저는 국군 프로그램 재밌었어 그거. 저희 어머니가 봤습니다. 그게 뭐지? 그 우정의 무대? 맞아. 아니 그게 아닌데. 그거랑 결이 달라. 아이 참. 전우 그 드라마 시리즈 모르나? 그래 우진주님이 저도 토요일마다 본 거.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에 봤다니까. 모르나? 토요일에 만나요. 왜 그러는 거지? 아무튼 모른 척 하지 마요 다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선 자체도 웃겼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도 실제적인 권력을 누렸다고 보기가 좀 애매해. 모든 관료들과 행정부 안에 있는 인사들이 레이건을 앞에다 세워놓고 연기만 시키고 뒤에서 나름대로 돌아간 듯한 막 그런 정책적인 게 있어요. 요거를 바로 이제 증명할 만한 게 뭐냐면은 요때 이제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재무장관을 임명하는데 그 재무장관이 누구냐면은 로널드 리건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된 이유인데요. 도널드 리건 당시 메릴 린치의 CEO가 재무장관이 됩니다. 아니 뭐 트럼프도 골드만삭스 CEO를 재무장관 재무장관. 끌어들였잖아. 그러니까 월가 자본한테 그냥 재무부를 물을 뺏긴 맡긴 거야. 거예요. 미국 재정을 그냥. 그래서 이분이 리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레이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 안에 재무장관이랑 대통령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바꾼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름을 이름을 바꿔요. 바꾸는 거예요. 레이건으로. 이게 실세가 누군지 너무 잘 보이는 보여주는 거? 거죠. 어. 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제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이놈의 믹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레이거노믹스가 아니고 사실은 리거노믹스인데 거야.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이 시작된 거고 아까 얘기한 신자유주의적인 여긴 정책들이 그렇지요.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또 여기에 또 아까 얘기한 스타워즈로 군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막 재정 적자가 터질 듯 나오는데 이 터지는 재정 적자를 계속 발권으로 떼어내는 거야. 세상에. 이런 식으로 경제를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이 레이거노믹스를 지배했던 상무부의 요청에 의해 갖고 각국 재무장관들이 호텔로 불려온 거야. 뉴욕에 있는 호텔로. 그래갖고 거기서 야 앞으로 환율 뭐 처음에는 이제 30% 까기로 했으니까 1대 0.7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5년 만에 1대 0.5가 돼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정책을 쓰면서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는 레이건이 인기 좋다 그랬잖아. 온갖 미디어에 설리는 그래 보니까 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낸시하고 둘이 웃으면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TV에도 맨날 나왔네. 그 나 양반들. 잠깐만. 누가 얼굴하고 겹쳐졌네 순간. 왜 나는 저기 뭐랄까 계란형이고 그 아저씨는 이 사각형인데. 몸이 계란이에요. 저걸 그냥 저걸 씨 오늘 방송하다 우침이네. 보미 작가님이 몸이 계란형이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말을 잃으셨네. 아무튼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냥 쇼맨십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이 뼛속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연예인이 왜 연예인인지 아세요? 배우가 왜 배우인지 아세요? 되게 희한한 게 그냥 연기야. 그러니까 연기인데 그냥 눈빛부터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거기 넘어간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랑 다른 DNA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대잖아요. 근데 연기잖아. 연기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잖아요. 이거 연기인 거 알아. 근데 울고 웃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연기예요라는 말을 안 하고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역할에 심취해가지고 대통령 연기만 하려 그랬는데 실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막 메소드 연기를 막 뽑아내는 거지. 그리고 얘는 실제 뭐 꼭 배우 출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국가 정책이라든지 올라오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올라오는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실제 레이건 시대에 경제 지표들은 계속 하락했고 그렇죠. 맞아요. 막강한 무역 적자에 재정 적자에 높아지는 범죄 오직하면 그때 총기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맞습니다. 많이 총기 사고가 날 때야 레이건 때가. 근데 맞아요. 얘네들은 총기 규제법도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총기 규제법 그다음에 엄청난 군사 국방력 투입 거기에 월가에 계속되는 돈 찍어내기 허용 뭐 이런 게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이루어졌겠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연했지만 언론은 이런 거에 대한 보도를 전혀 전혀 안 하지 했고 않은 거죠. 미국은 태평성대일세라고 알려져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게다가 훤칠하게 생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유머까지 던져가면서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나라가 뭔가 되게 대단한 나라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권력을 뭐랄까 밑에 있는
배후 조직들한테 행정부 권력 자체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하더라도 군사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밀고 월가는 공화당을 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당에 상관없이 말 잘 듣는 허수아비를 세우면 월가와 군산 세력들이 같이 돈을 벌어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레이건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레이건이 그 2기 때 아까 말씀드린 49개 주에서 이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TK까지 다 이겨버린 거랑 똑같은 선거 결과로 엄청난 선거 안에서 승리를 이뤄놓고 2기를 하다 보니까 3기 한번 갈까? 이렇게 라고 하는 헌법 개정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와우.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 헌법 개정을 하자. 미국 수정헌법 제22조가 그러니까 딱 2연임까지 가능한 3선은 도전 금지를 했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루즈벨트, 같은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3연임을 하긴 한 건데 야 우리도 태평선대인데 한 번 더 가볼까? 라고 저기까지 나왔던 거야. 그 정도로, 헌법 개정까지 갔던 거죠.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이 레이건이 앞에서 얼굴 마담을 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기득권들이 다 헤쳐먹고 있었고 민중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너무 웃긴 게 민중들이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는 박근혜를 지지할래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거지. 좌파 오빠가 없어. 중국보다 친일이다. 중국보다 친일이다? 쟤는 어디서 이렇게 세상에. 뼈 때리는 멘트만 긁고 와. 너무 무서운 네. 말인데? 그러니까 이때 미국 국민들은 민주당, 공화당의 구분이 없이 오로지 위대한 영도자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 3기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레이건이 치매 증세를 전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이미 81년에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69세였어요. 최고령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트럼프가 그것마저도 깼지만. 예. 그래서 공식 석장에 나왔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같은 말 반복하거나. 지금 바이든이 바이든 보여주는 똑같은 거네? 그런 치매 증상들이 생방으로 계속 나가버리니까 이걸로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4년님이 저지가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좀 더 똘똘한 놈들이었으면 부통령을 똘똘한 놈을 내세워가지고 사녀님을 밀어붙였다 그러면 진짜 미국은 악마의 제국이 될 수 있는 지금 위험성이 잠깐만요. 있었던 거지. 지금 바이든하고 카멜라 해리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네. 놀랍게도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있었네요. 거야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개정안 통과와 공무원 몰수법 공무원법 범죄 환영합니다. 몰수법. 네,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법 이거 모두 다 오늘 오후에 쫓겨날 윤석열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잘한다. 네. 민주당 일 잘한다 오늘. 잘한다. 네. 모처럼 윤석열이라고 네. 부르셨네요. 어쨌든 1994년에 이 레이건은 공식적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공식화됐고요. 이제 그로부터 10년간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자 2004년 6월 6일에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전직 유명 영화배우 출신으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의 최고령의 나이로 올랐지만 옛 미국이 숭상했던 전통적인 가치에 뿌리를 둔 젊은 낙관주의로 가득 찼던 인물. 그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집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부고가. 어쨌든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레이건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레이건 개인은 아까 병풍 역할 이외에 그냥 대통령 예,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실제 여기 이루어졌던 그 당시 미국이 행했던 정책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평가에 대한 부분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체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보수주의가 신자유주의 체계를 동시에 상징한다는 자체 이 어구 자체가 나는 더 말이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아이러니하네요. 키메라야, 키메라. 합리적 진보, 저기 키메라를 합리적 보수. 키메라를 이런 거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세요? 네. 저도 몰라요. 모른다고? 네. 네, 키메라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연습 공부하실 때입니다.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네. 키메라가 누군지 여러분 찾아주세요. 예. 괜히 또 그 무슨 이상한 오페라 가수 출신 그 한국인 아줌마 찾아가지고 이 여자가 키메라예요. 그거 아니고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괴수죠. 그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것저것 다 섞여서 뭐 양부터 사자, 호랑이, 뱀, 뭐 이게 사슴 뭐 다 섞여 있는 그런 상상 속의 괴수인데 사실상 미국에 존재했었던 민주주의, 반공주의, 극자주의, 극우주의를 전부 통합해 버린 인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 이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간판에 두고 뒤에서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 정부가 탄생한 때가 요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대항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레이건은 아예 그냥 다 밀어주고 다 넘겨줘 다 버리는. 밀어주고. 네. 근데 실제로 그분은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아 레이건이요? 네. 아니 대졸이에요. 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땅에 수많은 대돌자들이 순간 확 밀린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미 익히 우리 땅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최고 학부를 나온들 뭔 의미가 있냐고요? 서울대 나온 것들이 자랑스러운 지금 동문이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사고를 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1위 하시고 2위 하신 그분들 예. 나라 어떻게 망해먹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나친 군비 확장. 근데 실제 군비를 하더라도 그래 박근혜도 대졸이었어. 뭐 미사일이 됐든지 뭐 이런 거라도 만들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거 너무 많이 만들어놨고 지금 네바다 사막에 가면 쓰지도 못한 미군 비행기 군용기들이 정말 시체 이거 사막에 비 안 오니까 보관 차원에서 거기다 놔뒀는데 30년 됐으니 이게 다 썩은 거예요. 좀 네. 팔아라. 야, 예? 30년 전 거를 야, 그거 우리가 사올라 그랬다니까. 거기 사막에 있는 정찰기들, 초계기들 이런 것들 도입한다고 우리가 계획서 넣었어, 헬기들. 그거 그러면 30년 전에 레이건 때 만들었던 거 우리가 사다가 지금 운영하려고 그랬던 적 있다니까? 아니 요즘 트렌드가 미니멀이잖아요. 저 엊그저께 당근에 팔았어요. 그렇게 쟁여두는 것보다 좀 파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막 팔 수 없잖아. 아리조나 사막에 있어요 비행기 네. 무덤이라고. 맞습니다. 있지 않나요? 예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예. 그래 맞아 일부 초계기들 사왔어요. 사왔다고. 네. 우리가? 그래, 예. 30년 된 거 사왔어 헬기랑 몇 대. 근데 아무튼 이런 무리한 군비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CIA를 너무 키워져 버린 거야. 이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쉿. 박근혜가 선배 아니었냐? 쉿. 그건 비밀입니다. 세상에. 예. 그거 제발. 비밀이에요. 예. 저 여러분. 박근혜와 제가 동문이라는 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절대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모른 척 해주시고요. 당근마켓에 전투기 팔면 누가 사갈까요? 김정은이 사갈까? 네. 헐, 네. 아무튼 나 내가 하도 전루나 하니까 동국대 나온 아니요, 제 종교가 불교여서요. 저는 동국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 CIA 얘기를 그 당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CIA가 지금과 같이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못돼 처먹은 짓거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딱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 이란부터 시작해갖고 중동, 한국에도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왜냐면 80년대 있었잖아. 이게 얘기 있었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정치에 CIA가 끼어들어가지고 조작질을 했죠. 네. 이때 권력이 세진 거예요? 이때 CIA가? 이때 완전 피크였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비대해진 CIA가 그 뒤로 잡히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나중에 그 출신으로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확 이렇게 비대해진 CIA를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너무 커져버렸는데 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이제 하세요. 아, 제가 할까요? 할까요? 네. 하세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이란이 들어가고 콘트라가 들어가잖아요. 이란 콘트라 사건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1980년대 이란은 미국과 어떤 나라였어요? 완전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자, 1979년에 이란 내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정권이 이제 왕조가 국민들에 의해서 전복이 되고 그때 이제 이란이 신정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호메이니가 이제 외국에 망명해 있다가 이란으로 들어오면서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80년 되면 이미 이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거든요. 근데 CIA가 뒤에서 몰래 이란한테 무기를 팔아요.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예요. 경제 제재가 내려진 상태고 모든 제재가 가해진 상태인데 CIA가 뒤에서 물론 여러 단계를 거쳤죠. 이스라엘을 중간에 통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를 기존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여기도 돈이 생겼죠. 이 비자금을 어디다가 지원을 했냐면 당시에 중남미의 니카라과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요 나라에 원래는 친미 정권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좌파 정권, 진보 정권으로 바뀌거든요. 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콘트라라는 그러니까 게릴라 단체한테 반체제 정권한테 여기서 이란한테 무기 판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레바논 언론사가 뻥 하고 터트려요. 보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탄핵까지 갈 정도, 탄핵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를 확 근데 레이건은 억울해. 지금, 모르던 일이야. 지금 들어보면 레이건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왜 이래? 아니 근데 자신이 초래한 위기도 아니고 자신이 해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콘트라 사건을 레이건이 뭐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관련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CIA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CIA가 판단해서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아마- 보세요. 근데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관여돼 있으면 그 최종 책임자는 누구다? 대표자로서 대통령. 책임은 져야 되지만 미국에 해를 끼친 게 없대잖아. 아니 이란에 무기 팔았는데 아니 뭐 거기서 미국 사람 죽었어요? 아니 그 남미에 돈 줬는데 거기서 뭐 미국 기업 손해본 거 있습니까? 미국 손해본 거 없잖아요. 이 논리가 먹혀버린 거고. 자, 문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남미 국가들하고 관계가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마약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세상에. 자, 요것도 이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러면 미국은 왜 이란한테 무기를 팔았을까? 사실은 그것도 비싼 거 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이 그 당시에 이라크와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란이 사실 미국과 적성국이 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미국인들, 민간인들을 굉장히 인질로 많이 잡잖아요. 인질로 많이 잡고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 부대가 희생당하는 이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인권 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쵸? 그럼 미국 민간인을 구해내야 돼. 그 라이언의 어.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카카오톡 라이언일 수도 있어. 그 라이언은 꼭 구해야 해. 꼭 구해야 꼭 되겠네. 구해야 해. 구해야 돼. 너무 해맑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무기 넘겨줄 테니까 인질들 풀어줘라는 식으로 그 협상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것도 그래. 현찰 주면 좋은데 왜 굳이 무기를 했냐. 그-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왜 그랬냐면은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란에 무기 판매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정권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들에는 무기 판매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자신들의 뒷마당인 남미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어야지 안정감을 가지는데 한둘 계속 혁명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을 자제시켜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얘들한테 돈을 투입해가지고 공작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이에요. 이거는 미국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건 남의 나라 그 내정에 공식적으로 관여를 하는 건 전쟁을 먼저 선전포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의견을 낸 거지 그 당시에. 이란한테 돈을 우리가 무기를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요걸 비자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씁시다. 왜냐면 그 당시 군산 세력들이 오버 생산해놓은 무기는 너무 많았거든. 재래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잖아. 음. 재고 터리도 그렇지. 되면서 비자금 마련도 돈만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니카라과에서 소위 말해서 콘트라라는 그 반군 세력이 뭐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다 콘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어게니스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워낙 여러 단체잖아. 여러 단체인데 이 반군들이 이 정권한테 깨작깨작 돼도 어떻게 힘은 못 가져. 그래서 얘들이 깨작깨작. 근데 얘들도 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얘들이 마련을 했냐면 코카인이라든지 마약을 하는 조직들한테 얘들이 또 삥을 뜯어요. 네. 그러니까 반군 조직 자체가 지금 그 남미를 생각하시면은 그때 그 초반 지금의 남미가 왜 그렇게 마약 조직이 마약 카르텔이 성장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얘들이 반군 조직이 이런 것 지네들이 직접적으로 마약을 매매해 가면서까지 돈을 마련을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미국이 은밀하게 CIA가 딱 와서 그래요. 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정권 전복을 좀 잘 해봐. 그러니까 이 콘트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카인 유통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니들이 좀 받아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이러면서 CIA가 그 코카인을 어디다가 유통을 시켜? 미국으로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톰 크루즈 나온 영화가 있어요. 웬일에 운반체가 된 거예요? 톰 크루즈가 CIA 일을 해주다가 갑자기 무기와 마약을 배달해주는 운반책이 되고 떼돈을 버는데 맞아. CIA가 그걸 계속 묵인을 해주거든. 나중에 체포가 되는데 걔가 자신 있게 그 연방주 검사 앞에서 그래. 나 앞으로 1분 있으면 풀려날 거야. 그러면 전화가 딱 오죠. 그리고 실제로 풀려나거든.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왜? 못 건드리지. 그 남미하고 카르텔 이어주기 위해서 톰 크루즈의 어떤 비행기 이 납품 사업이 합법적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거든. 이게 실화예요. 실화예요. 실제 예. 그때 있었던 실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남미의 마약들이 들어왔는데 이 마약이 어디에 퍼지냐는 거지. 아이고야. 백인 사회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저급한 마약들 마약은? 안 해. 그런 애들은 의사들 불러서 합법적인 약물을 통해 가지고 환각 파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 미국 얘기. 순간 우리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합법적으로 환각 파티. 네. 그래서 그 항상 우리나라 어디 그 지붕 퍼런 집에 가면은 집무실에 약장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왜 하냐? 아무튼 그만큼 엄청난 마약들이 이제 빈민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돼. 취약계층한테.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사서 소비도 하고 외부에 팔기도 좋고 거래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빈민계층을 통해서 마약 유통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마약을 유통하다 보니까 단속이 일어나고 단속을 피하니까 무기를 사고 무기를 사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생기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흑인 지역들을 비롯해 유색 인종 남미 사람들 사는 지역들을 강제로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낸시가 젊은 층의 약물 남용을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마약 퇴치 캠페인인 안 된다고 말하라. Just say no. 이걸 막 앞장서서 한 거야. 영부인이 앞장서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사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CIA는 열심히 마약을 들여다 풀고 한국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경찰, FBI, 뭐 법무부 이런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공식적인 기관들은 CIA의 이 뒤에서 더러운 뒷거래 때문에 자기네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CIA 대 나머지 기관들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니네가 남미에서 마약 들어오는 거 끊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마약쟁이를 체포를 했더니 니들이 전화해서 풀어주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찰 마약반, 세관원, 해안경비대가 합동 수사를 해갖고 톰 크루즈를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갔고 이제 연방 검사한테까지 이제 기소해 주세요 하고 직접 끌고 갔는데 전화 한 통하러 그 사람 풀어줘요 라고 하는 CIA가 있게 되다 보니까 행정 조직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지. 먹이사슬 최상위층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소탕하기 위해서 레이건은 놀라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또 놀라요. 또 놀라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 천재라고 생각해. 아니, 얘가 한 게 아니니까. 얘가 한 건 아니지. 방법이 뭐냐? 감옥을 민영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교도소가 민영화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 한 군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있거든요. 예. 안 가봐서. 응. 가보고 싶지도 않고. 아유, 거길 왜 가요? 예. 면회는 갈 수도 있어. 예. 교도소를 민영화함으로 인해 갖고 일종의 교도소가 하숙집이 되는 거야. 아유. 사람 하나 받을 때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늘려서 받을 수 있게끔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니까 교도소의 깜방이 갑자기 3평에서 1평 반으로 줄면서 수용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교도소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명 범죄자 받을 때마다 그만큼 돈을 더 받는 거지 정부한테. 국가가 눈차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용역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되니까 밥도 많이 먹여야 되고 사람도 많이 가고 옷도 입히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재판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보석 심의 제도라는 걸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확실한 증거만 없고 돈만 있으면 500만 불 걸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약 100달러치 잡혀서 왔는데 보석금을 5만 달러를 내려고 그러면 그 보석금 못 내주면 그걸로 15년,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가 민영교도소거든요. 여기는 개신교 계열의 아가페 재단이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고 싶진 않네요. 아니, 거길 왜 가요? 아니, 그러니까. 민영 가면 혹시라도 더 좋은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요? 공영이 된 거보다? 아니에요. 더 악질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슬럼가나 어떤 마약 유통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체포가 되거나 범죄를 저질러갖고 구금이 되게 되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만큼 오래 투옥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약 사범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마약 사범이 여기 있던 놈이 빠져나가고 야 저기 빈 땅이야 그러고 다른 놈이 들어 장사 안 하겠어? 그럼 또 늘어나.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흑인 동네나 히스패닉 사는 동네에 있는 젊은 애들은 마약범으로 전부 체포돼서 감옥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서 먹고 사고 치고 이런 놈들은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왜? 마약을 파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판 놈이 잘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마약에 취해갖고 범죄를 저지르잖아. 네. 그럼 마약에 의해서 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심심이야? 처벌을 안 받는 거야. 이런 아주 개 같은 법적 환경 하에서 돈 있는 놈들은 오히려 마약하기 쉽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네,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이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정말 지금의 남미에서 정말 반미 감정이 거의 남미 전역의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 된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준 때가 딱 이 레이건 대통령 때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니카라과의 운명이 참 기구하다고 느낀 게 이때는 미국한테 시달리고 지금 중국한테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때 그 이란 콘트라 사건의 주요 핵심 그 이제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올리버 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 당시 이제 생각난다. 네. NSC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보병 중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난 조국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뭐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하나 져야 가야지. 그래서 네. 이때 사임한 사람이 그 도널드 리건, 예, 그분이 재무장관으로 처음에 레이건과 같이 시작했다가 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네. 사임을 하게 돼요.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는 선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빡친 거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통령을 지키라는 압박을 받고 사임을 하게 되니까 1987년 2월에 사임하면서 1989년에 회고록을 내요. 지금하고도 똑같죠? 다 까발려버려. 다 회고록을 내잖아요. 회고록을 내면서 이때 For the Record라는 거를 출판하는데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낸시 치마폭에 쌓여있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낸시가 점술가 얘기를 듣고 맞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헐. 점술가 얘기를 듣고 국정 운영을 했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세상에. 나는 그 영부인과 그 측근들이 이렇게 국정농단 하는 거를 막으려고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 얘기 비슷하네. 아닌데? 똑같네. 막으려고 노력했다. 어. 예. 그 당시 낸시가 점성술에 그렇게 심취해 있었고 우리 늘 집지를 치면 이게 구슬 있잖아요. 구슬.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래갖고 사랑과 영혼에 네. 나오는 전 세계에 유행을 했었어 그게. 골드버그. 그때 우리나라도 점성술책 겁나 나오고 낸시도 보는 책. 뭐 그래가지고 그 점성술책 나오고 그 마법 도구 그거 그 수정 구슬 그거 겁나 많이 팔았다니까. 다이소에도 있다고. 하여튼 왜 이렇게 겹치는 게 많지? 뭐지 뭐 똑같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당시 백악관이 영부인이 점성술을 본 건 사실이지만 국정 운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 핑계도 똑같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낸시 레이건이 그 도널드 리건의 For the Record 있잖아요. 요거 나오자마자 바로 반격해서 회고록을 내요. My turn. 제목이 My turn. 이제 내 차례야. 이러고 My turn. 이러면서 여기서
리건이야말로 이 새끼 정말 때려 죽일 놈이다. 무려 이제 한 챕터를 이제 할애해가면서 얘는 지가 대통령인 줄 알면서 지가 모든 국정을 다 농단을 한 애다. 지가 그걸 시켜놓고 내가 막은 거다. 그러면서 그 점성술사에게는 그냥 국정 자문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해명을 해요. 근데 이 점성술사가 조앤 퀵글리라는 점성술사인데 이분이 본인이 또 그 다음에 회고록을 내요. 그러면서 나 국정 자문했어. 점술가가 국정을 이렇게나 휘두를 수 있었던 건 로마 시대 이래 처음 아니었을까? 라면서 본인이 직접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까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핑계를 댔는데 핑계의 결론은 그거야. 레이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레이건은 빠져 있어. 낸시가 했다. 아니다. 비서가 했다. 아니다. 낸시 점성술사가 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우리나라랑 중에 똑같네. 네. 그리고 아까 조지 부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CIA가 나서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런 컨트라 사건, 이거를 1992년에 조지 부시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 모두 관련자 모두를 사면을 해줍니다. 너그러우셔라. 예, 그래서 이 당시 그 조지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리버 노스는 무죄 방면, 그 당시에 무죄를 받았고요. 팍스 뉴스에 정치 평론가로 활약을 하다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미총기협회 회장으로 또 취임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아까 예. 마약하고 총 파는 그러나- 사업 겁나 잘 됐었다 그랬죠? 너무 많이 팔아서 자기도 총 한 방 맞긴 했지만 어찌 됐거나 이 전미총기협회는 총한번 맞았다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올리버 노스가 이 왜 회장으로 있다가 사임한 줄 아세요? 대학생 인턴한테 몇만 달러씩 매달 생활비 주다가 그게 발각돼서 쫓겨났는데 본인은 나는 여대생이죠? 네. 네. 뭐 남대생이겠어요? 네. 아니, 남대생이면 취향이 더욱 독특한 거고. 아니 나는 인턴이 불쌍해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와준 야, 것뿐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4천만 원씩 줬다고? 예. 아이고. 가계주의자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인턴이 겁나 이뻤을 거라고. 원인을 거기서 찾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런 콘트라 사건 그 당시에 특검까지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밝혀졌어요. 와우. 아, 비슷해. 똑같아. 똑같아. 아주. 민주주의야. 음. 뭐 아무튼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겠지만 정말 이렇게 그 병풍으로 시작해서 병풍으로 끝난 인생이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건 레이건이네. 그렇죠. 아, 그 아니, 말은 맞네. 근데 왜냐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네. 그리고 지금의 미국 외교를 만든 건 키신저고. 어.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 레이건이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미국 대통령. 자, 이번 역할은 뭔가요? 넌 죽을 때까지 미국 대통령이란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철저한 배우였다라는 거. 맞아. 대통령 배역을 맡았어. 엄청 그렇지. 잘했다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미 배우 때부터 메카시 따라다니면서 민주당 메카시 따라다니면서 그렇지. 실적을 쌓았고. 이게 어. 꽃지를 누고 뿌락치. 그래서 그 충성도를 인정받아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됐는데 왜 정작 선거에는 공화당으로 나왔을까? 난 이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 당시에는 공화당을 병합한 거야.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는 먹은 거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M&A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먹어 가지고 공화당 정권이지만 안으로는 민주당 정책을 수행하는 레이건이라고 하는 인물로 태평성대를 누린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지만 나는 우파들과 협력해야 해. 그렇지. 나는 수도 우파의 있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럴 생각해. 수도 있고 3당 합당일 수도 있고. 그러네. 한국에. 그러네. 이때부터 정말 대동 단결을 하네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래서 아무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대통령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통령들 중에서는 레이건이 1등. 제일 1등. 잘생겼으니까. 독보적이래. 그것도 막구론이야? 이씨. 근데 왜 왁구만 나오면 화를 내세요, 송 작가님? 내 왁구도 괜찮아. 왜 이래? 근데 네. 이제 나는 여기서 트럼프를 대입시킬 때 과연 트럼프가 미님이냐 레이건의 미님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돼요. 시작은 나는 비슷하다고 봐. 시작은. 왜냐하면 정치 입문을 했을 때 민주당 갖다 건너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그 후보로 드러났을 때 지지 세력 없이 그냥 대중에게 친화력이 강한 인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대중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끊임없이 기존에 있는 군산 세력과 또 금융 세력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정치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시작은 레이건과 비슷하였으나 정치 아웃사이더. 정치 안에서 해왔던 인물은 뭐랄까 실화손익 같은 독고다인 거지. 나는 조직으로 싸우지 않아. 난 1대1 맞짱이야. 저는 그래서 제가 왜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트럼프의 모든 행동과 말은 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거다. 그냥 정말 또라이여서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이거나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레이건에서 출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건이 역대 대통령 인기도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또는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따라가는 게 맞아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레이건이 미국인들에게 어필해서 인기를 얻을 만한 것들은 다 가져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본인은 레이건하고 뿌리가 다른 거죠. 그냥 전략적으로 차용해서 가져오는 것 뿐이죠. 결과적으로 이 투쟁을 통해 갖고 레이건이 못했던 게 레이건 병풍에서 끝났지만 트럼프는 실권을 주기 위한 지난 4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 실권을 주는 방법이 뭐냐? 기존 미디어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쟁을 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행정부의 자기 사람, 최소 친척이거나 혈육 관계이거나 가족. 아니면 예전에 같이 동업했던 사람 이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정책들을 본인이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난 진짜 이 사람이 멕시코에 담장 칠 줄은 생각도 못했다니까. 말이 그렇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짓을 왜 해? 근데 하잖아. 셀가스 뭐 송유관 사업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자기 지지층을 꾸준하게 불려왔고 그 4년이 기틀이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실권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부정 선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그걸 믿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트럼프를 좌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그 부정투표 이걸 빼앗기 위해서 무려 7천만 표에서 8천만 표 이상의 가짜 투표를 동원할 정도라고 하면 몇 년을 기획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이걸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승복하지 않은 트럼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여론이 다 동원돼가고 트럼프 또라이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하나씩 빈틈을 허물어가면서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는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그 앞에 있는 그 앞에는 남편 클린턴까지 전부 입을 닫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이기를 보고 싶어요. 4년 동안 권력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골몰해온 트럼프가 지금 국방부 이제 장관 내 마음대로 세웠으니까 이제 겨우 국방부하고 행정부 일부 공화당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를 맞이하면 나머지 정리 못했던 국무부나 재무부나
외교부 같은 쪽에서도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워낼 거란 얘기죠. 그런 트럼프가 보여주는 미국의 재선 2기는 어떠한 모습일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이미 궁금하게. 레이건 그렇지. 이거는 너무 많이 봤어. 미국 판도 봤고 한국 판도 봤고 일본 판도 봤어. 근데 트럼프 판 2기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한다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트럼프한테 기대를 좀 가지고 싶다. 이게 결론이네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오늘 이 로널드 레이건 이야기를 하면서 와 진짜 엄청 폭넓게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요. 우리 정치부터 시작해갖고 그 당시 진짜 우리 국민들도 레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해줬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링컨, 좋은- 케네디, 레이건 레이건.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이거나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그 어느 대통령도 제대로 일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이건이 그래도 한국의 6월 항쟁 때 전두환의 군 투입을 막아준 대통령 아니냐라고 얘기 혹시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증거 없습니다. 증거 없음이 맞는데 왜냐하면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전두환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쇼맨십이 있는 애고 얘는 군 투입까지 갈 생각이 없었다 이미. 그리고 레이건이 이제 친서를 보내요. 그 당시에 그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레이건의 친서가 오는데 그 친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계속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범을 석방하고 권력을 남용해 탄압한 관리를 처벌하며 자유 언론을 신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권하는 내용이 있는 거지. 군 투입하지 마라. 더 이상의 뭐 어떤 강경 진압하지 마라.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권고 사항도 아니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어.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릴리 이 대사는 자기가 나중에 펴낸 회고록에서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한국의 그 비극을 막아냈다. 라고 막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부풀렸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정황상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건이 그 CIA 이게 결국 CIA가 한 일이거든요. CIA. 예, CIA가 한 일에 있어서 사실 친서 내용도 안 밝혀져서 몰라요. 정확하게 군사 투입하지 마 경고를 했는지 너 그럼 뭉개버린다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데 CIA가 했었던 이러한 공작질 뭐 공작질이라고 봐야 되겠지. 지들의 임의로 이해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민주정권의 향방을 바꿔놓은 사건일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판단을 CIA가 했다고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한국인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한 방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잘할 정권을 밀어주기 위해서 언제나 행정적인 결정은 있어 왔다. 정책적인 그렇죠. 결정은 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CIA는 그런 짓거리들을 획책하고 있다. 물 네. 밑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오늘 레이건이 본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장 본명이 아니었다니. 네. 예, 아무튼. 네. 네. 리건이 본명이었지만 상무부 장관한테 이름을 뺏겨버린 네. 불운한 대통령. 네. 뭐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될 거요.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같은 짬뽕을 시켜가지고 네. 굉장히 긴 시간 방송을 했는데 아니, 지금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연결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동접자가 몇 분이야? 나 지금 너무 유익해요. 꺼졌는데. 2,600명. 그거밖에 안 되시는구나. 난 아직도 한 5,000분 남아 계신 네,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희님 10,000원 해주시면서 보미 작가님 사과 사드셈 장수 사과로 네, 해주셨고 연비여양님 꼭 10,000원 장수로 사드셔라. 네, 10,000원 해주시면서 훌륭한 강의입니다 해주셨고 이현정님 50,000원 해주시면서 송 작가님 가족분들 쟁반 짜장 드세요 네 해주셨고 박준호님 50,000원 해주시면서
송 작가님, 문하나님, 이하 직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아, 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세뇌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 대한 환상,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환상, 미국이 참 정의로울 것 같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일 것 같고 이런 것들, 예, 어려운 나라 앞장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거 다 세뇌당한 거거든요. 우리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미국이라면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냉정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봐야 된다. 플러스 전 세계를 그런 냉정한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를 보면서 늘 결론은 그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냉혹한 국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역대 이런 대통령은 사실 없었다. 예. 그런 걸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끝냅시다. 너무 네. 힘들다.